봅시다. 자, 해석여고 거. 그치? 프린트 58페이지? 프린트 58페이지부터 해서 네, 여기가 중화반응까지 시험 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서 그 꼭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이제 해석여고에서 나오는 좀 특이한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처음에 찾았어? 화학 반응식 나와 있죠. 자, 화학 반응식 얘기를 좀 볼 건데, 학교들에서 이 화학 반응식 이제 쓰는 방법, 개수 맞추는 방법, 이런 걸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좀 있어요. 일단 그래서 지금 해석여고에서는 그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화학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식이라고 하는 말은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자는 건데, 뭐를 나타내자는 거냐? 물질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화학식은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는 게 화학식이 되는 거고, 화학 반응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뭐를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자 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나타내느냐? 얘는 반응을 그렇게 나타내자는 거야. 반응이라는 게 뭐냐? 물질이 변화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기호로 나타낸 게 뭐야? 그게 화살표예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변한다는 의미고, 그럼 뭐가 변하느냐? 화살표 왼쪽에 있는 애들, 이걸 우리가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변해서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이걸 뭐?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응물이 변해서 생성물이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고, 그럼 요 반응물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있을 거고, 생성물에 해당하는 물질들이 있을 텐데, 그걸 뭐로?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에는 메테인의 연소로 나와 있는데, 그럼 반응물은 뭐가 되는 거야? 메테인과,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물이 됩니다. 이때, 자, 얘네를 연결할 때, 얘네들이 지금 하나의 비커 안에, 하나의 공간 안에 같이 있다면, 이제 플러스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야. 조심할 거는, 플러스는 덧셈의 의미, 결합한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건 그냥 and야, and. 그치? 공간 안에 얘하고 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뭐 했더니? 변했더니. 그럼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 뭐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뭐? 물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로? 물질들을 쓰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야? 그 다음에 개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개수를 맞추는 기본 원리는 뭐예요? 왼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오른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서는 이거를 그 밑에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그지? 구하는 방법, 찾는 방법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보면, 여기 자, 메테인 분자가 하나 있을 때 산소 분자 2개, 이산화탄소 분자 하나, 물 분자가 2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탄소가 연소, 요 플러스 O2, 요게 무슨 뜻이야? 이게 연소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연소한다는 건데,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가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때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하나 만들어지겠죠. 여기 탄소 하나 들어가니까. 자, 물 만들 때는 어때? 수소가 2개 필요하죠. 그 저쪽에 수소 4개 있으니까 물이 2개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산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있죠. 산소 원자가 4개 필요해요. 그러니까 O2가 2개 있어야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맞추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찾는 방법 그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CM에 HN. 학교에서는 이거를 해석연구과에서 봤었나? 어디 써준 데가 있던데? 여기가 아니었나? 뭐 그냥 봅시다.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CM에 HN이면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N, 그죠? O2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M개 만들어지고 물이 2분의 N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렇게 좀 소개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을. 그래서 뭐 공식을 이용하고 뭐라건 간에 특히 자주 나오는 애들은 외워버리는 게 제일 편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 맞추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에 좀 여러분 조심할 거는 뭐냐 하면, 그 표에서 4단계에 보면 상태 표시하는 거 나와 있죠. 그지? 원래 이 상태 표시는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지. 그지? 자, 해서, 근데 학교에서 했으니까 일단 보고 넘어갑시다. 고체는 뒤에 스몰 s를, 액체는 L, 기체는 G, 그 다음에 수용액은 어떻게? AQ. 요렇게 이제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기 산화원원 반응이나 아니면 중화 반응에서 다루는 애들 중에 뭐가 많이 나와요? 이온이 많이 나오죠. 그 이온이 어디에? 물에 녹아 있을 때, 그때 이온 뒤에다가 이렇게 AQ를 써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에 녹아 있다는 뜻이죠. 그치? 그래서 요 상태 표시도 알아두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문제 나올 때는 상태 표시 알려주더라도 그게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그치? 일단은 체크는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철의 재련 해서 우리 그 지구 역사와 이제 생명체에 영향을 줬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줬니? 자, 먼저 광합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광합성에서는 자, 뭐를 생물의 에너지 원으로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포도당이 에너지 원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어떤 얘기가 산소 때문에 오존층 만들어지고, 그지? 광합성을 해서 뭐가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 때문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육상생물이 나타났다 라는 얘기까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지? 자, 거기에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더 추가해서 그 밑줄 쳐 보시면은, 자, 산소 호흡하는 동물. 첫째 줄에 산소, 동글뱅이 2번에 산소 호흡하는 동물.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됐나? 그 다음에 이게 누구 거 프린트지? 하여튼 여기 써놓은 게 지구 대기의 성분을 변화시킴,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학교에서 해주셨나봐.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1학기에 그거 배웠지. 뭐 지구가 만들어지고 뭐 요런 단계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여기 잠깐 요렇게 보시면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질소고, 얘가 산소고, 얘 감소하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원래는 원시 대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질소와 이산화탄소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광합성을 하면서 지금은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양이 적죠. 그지?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이제 그거는 대기의 성분, 조성 비율을 바꿨다라는 거야. 광합성을 하면서.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자, 화석연료의 연소에서는
뭐 아까 봤던 메테인의 연소하는 화학 반응식 나와 있고요. 이때 연소하면서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오죠. 연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연소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이렇게 산소와 격렬하게 결합하면서 뭐야?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그지? 여기 요렇게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익혀 먹었고, 그래서 전염병을, 왜냐면 그전엔 다 날 걸 먹다 보면은 음식이 상하고 이렇게 금방 상하겠지. 그럼 병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난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근데 지금 요 얘기는 뭐 음식물을 익혀 먹었다, 난방을 했다. 사실 요 얘기는 꼭 화석 연료하고 상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연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불을 이용해서, 그렇잖아. 우리가 화석, 석유, 석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음식물을 익혀 먹거나 뭐 난방을 하는 거는 나무를 떼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건. 그죠? 해서 요거는 연소와 관련된 얘기고, 화석연료하고 관련돼 있는 건 그 2번 동글뱅이에 있는 얘기죠. 석탄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증기기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었고요. 증기기관 하니까 뭐야? 기관차, 그지? 증기기관차. 그래서 이제 교통 발전에 도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서 뭐 연소해서 불의 이용. 그래서 음식을 익혀 먹어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난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석연료를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교통에서 발전이 있었다 라는 얘기.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다 하고 있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자,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에서는, 자, 단단하고 비교적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순수한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 등을, 그죠? 해서 사용해서 농업 생산에, 그 농업 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철을 사용하게 됐을 때부터 뭐라고 불러? 그때를 철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철을 재련하면서부터 뭐가? 농업의 발전이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기, 화폐, 전자제품 등 각종 생활용품과 건축물 운송수단, 우주산업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이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에서는 보통 교통발전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가 문제에 주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됐나요? 자, 다음에, 자, 산화와 환원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60페이지에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를? 산소의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있는데, 산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 반응, 산소와 떨어지는 게 환원 반응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얻는 경우, 산소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산소를 얻거나 잃을 때, 그죠? 서로 두 물질 사이에 산소를 주고받을 텐데, 그 밑에 나오는 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전자가 됐건 원자가 됐건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직접 만나서 주고받아야 돼요. 접촉해서. 다른 말로 충돌한다고 얘기합니다. 충돌하면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자나 산소를 주는 동시에 상대편은 전자를 받는 게 되는 거죠. 산소를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반드시 어때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에 산화환원의 동시성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자, 다시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산화 반응만 일어나거나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자, 산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이게 전자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 반응, 전자를 얻는 게 환원 반응이 되겠지. 특히, 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뭐가? 금속 원자가 뭐가 될 때? 양이온 될 때. 그지? 그래서 금속 원자가 양이온 되는 반응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이 되는 거고, 반대로 비금속 원자가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뭐야? 이때 잃어버리거나 얻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여기서 얻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얘기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수들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면, 자, 전자의 이동과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나오면서 금속과 금속이온 수용액의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반응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지? 그래서 반응성 얘기를 볼 건데, 자, 그래서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뭐 칼카, 나마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칼륨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이온이 잘 된다는 거고, 특히 여기서 금속에서 무슨 이온? 양이온이 잘 된다는 얘기지. 이온이 잘 되려면 전자가 잘 나가야 되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고, 산화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대로 환원 반응은 잘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그래서 뭐가? 반응성 큰 게 뭐 되는 거다? 이온 되는 거다. 요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양이온이 되건 음이온이 되건, 그치? 반응성 큰 게 이온 되는 거고, 이온 되는 게 반응성 큰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질산은하고 구리의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 자, 이온 개수의 변화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온 개수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시간에 자 했던 얘기 중에, 자,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는 걸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지? 전해질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플러스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요? 플러스 전하량은 양이온에, 그죠? 이온의 가수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자, 마이너스 전하량은 음이온에 이온의 가수 곱하기 개수,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누구는 여기 음이온 쪽은 뭐 하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요 계산한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는 건데, 그지? 근데 양이온은 반응을 하잖아. 여기는 반응을 하니까, 하지만 뭐 해야 돼? 이 계산한 값이 뭐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가수가 증가하면 개수는 감소하고, 가수가 감소하면 개수는 증가한다는 거야. 지금 거기 있는 문제에서도 지금 뭐하고? 구리하고 질산, 은이 반응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구리하고 누가? 은이온이 만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지? 누가 반응성이 커? 구리가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 큰 게 뭐 되는 거야? 구리 이온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자 나갈 거고, 그 전자를 은이온이 받아서 은으로 되겠지. 근데 얘가 뭐 하기 전에는, 반응하기 전에는 1가 양이온이었는데 반응한 다음엔 뭐가 됐어? 2가 양이온 됐죠. 가수가 증가했지. 그러면 뭐는? 개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개수는 감소해야죠. 그지?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의 개수는 감소한다. 됐네? 됐어?
자, 에서 요렇게 찾는 거다라는 거 놔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 반응에서 이제 무슨 얘기도 나와요. 거기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 요런 것도 쓰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쪽 얘기를 지우고 봅시다. 알았지? 필요한 거 필기 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됐나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일어나는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자, 구리하고 질산은이 만나서 질산구리와 은이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식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먼저 뭐를 산화 반응식을 써보면, 자, 산화 반응식은 어떻게 돼? 구리가 뭐 되는 거? 구리 이온 되는 게 이게 산화 반응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뭐해? 전자가 나가잖아. 그 나가는 전자는 화살표 오른쪽에다가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나가는 거는. 또, 자, 두 번째로 환원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데, 자, 환원 반응식은, 자, 누가, 은이온이, 자, 은으로 되는데, 이때 전자를 받아야죠. 은이온이 두 개니까 전자를 토탈 두 개를 받겠네. 자, 참고로요, 원래, 여기 앞에 큰 숫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는 원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거예요. 원래 111을 써야 되지만, 여기서는 여기 나간 전자의 개수와 들어간 전자의 개수를 맞춰서 쓰기 때문에 2로 쓴 겁니다. 학교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2 이렇게 쓰세요. 개수를. 그치? 자, 해서 요렇게 이제 환원 반응식.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지금 거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요 얘기 나오면 같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그냥 이거 쭉 자, 변하는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럼 변하는 것만 쓰는 거라면 요 위에 요 반응에서 뭐는 질산이온, 음이온은 반응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이온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리하고 은이온이 만나서 뭐가 되고 구리이온이 되고 은이 되더라 라고 하는 요게 이제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도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금속과 산의 반응에 거기 지금 마그네슘 아연과 염산으로 나와 있는데 아연과 염산이 반응할 때 염화 아연이 되면서 자 여기서 뭐가 이렇게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그지? 이게 특징이겠죠. 그지? 그래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반응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그지? 이제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의 연소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고요. 밑에 이제 철의 재련과 관련돼서 또 화학 반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맨 밑에 자, 철이 공기 중에서 붉게 녹슬는 현상, 이걸 우리가 부식한다고 얘기를 하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리가 얘들아 산화환원 반응 예를 들 때 거기 나오면 부식이라든지 녹 생기는 거 아니면 갈변이라든지 갈변 현상은 사과에서만 갈변 현상이 뭔지 알죠? 사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바나나 같은 것도 껍질 까놓고 오래 지나면 색깔이 그지? 약간 거무스름하게 변하잖아. 그지? 이제 그런 거라, 진한 갈색으로 변하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표백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살균, 소독, 그 다음에 뭐 음식물이 오래되면 썩죠. 부패하는 거, 아니면 발효,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산화원한 반응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산과 염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산부터 볼게요. 자, 산은 자, 수용액에서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산에 대한 정의를 쓸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첫 번째 수용액, 물에 녹았다는 얘기가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소 이온 내놓는다. 요 두 가지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들의 예시가 나와 있고, 그 밑에 그림 밑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봐봐. 거기 HCl이 있는데 얘가 물속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해? 이런 걸 이온화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거 보내줬지. 외워야 될 거 꼭 외워두셔야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집 보면은 이런 거 갖고 살짝 장난치는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황산이다. 그럼 얘는 뭐 H2 플러스 SO4 마이너스, 당연히 틀린 얘기죠. 그지? 아니면 얘는 H2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당연히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이온화 반응식은 우리가 어디에서 요 산에서는 거기 있는 5개,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염기가 수산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뭐까지, 암모니아까지 해가지고 한 9가지 정도는 꼭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산들이 가지고 있는, 그지? 자, 산성, 공통점, 그지? 이게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론 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질을 갖는 건 아닙니다. 산들끼리도 뭐가 각각의 특징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이 특징, 차이점은 왜 생기는 거니? 왜 생기는 거야?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점이 생긴다면 나머지 뭐 음이온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지? 염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염기성은 누구 때문에? 수산화 이온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이런 염기들이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차이점들은 나머지 뭐 때문에? 염기에 있던 양이온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 이런 거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네 뭐 전류가 흐르는 놈들이고 이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속과 반응해서, 그지? 자, 산은 금속과 반응해서, 그 금속과 반응해서 나오는 게 여기는 이런 거죠. 아연이 염산과 반응해서, 그지? 그래서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서 저 마그네슘이 녹아버리고 뭐가 발생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지? 자, 그때 여기에서 이 마그네슘처럼 뭐가? 금속들이 있는데 얘네가 이런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네가 누구보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 된다.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은, 다시 여기서는 수소이온, 산을 만나면 반응이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탄산칼슘, 이거는 이 반응식도 여러분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뭐를 만나면? 염산을 만나면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그죠? 요런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탄산칼슘이, 그죠? 특히 이렇게 CO3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니? 이런 걸 탄산염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 탄산칼슘과 같은 대표적인 물질이 뭐 석회석, 그지? 뭐 뼈, 껍질, 껍데기, 산호,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런 대표 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뭐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산성 물질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염기는 자 수산화이온, 그래서 수산화이온 때문에 염기성이 생기는 거고, 이런 염기의 특징들, 각각의 염기들의 특징과 차이점은 이제 나머지 양이온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염기성 물질에서 비누 수산화트륨으로 만드는 거야.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 이거 머리카락 녹여서 뚫어준다고 했죠. 그지? 그 다음에 유리세정제 잘 알아두세요. 유리세정제의 염기성입니다. 가끔 이거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 다음에 자, 베이킹소다, 제산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전에 요런 거 봅시다. 요런 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칼카나마, 아라철리, 블라블라블라. 이게 아까 봤던 반응성 순서죠. 이때 여기까지 잘라서, 칼카 나까지 잘라서,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그게 뭐고? 강염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OH가 붙어 있으면 약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칼륨, 칼슘, 나트륨에 뭐가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이 붙어 있으면 그거는 약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탄산칼슘 있죠? 탄산칼슘.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맨 밑에 지시약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외우는 거니까 이거는. 알았지? 외워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반응 얘기가 나오죠. 자, 중화반응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뭐 만든다? 물 만든다. 이때 얘네가 1대1로 만나서 반응하는 거지. 그죠? 이게 중화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뭐 알자이온, 구형꾼 이온인데, 여기 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이고요. 나머지 다 구형꾼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를 뺀 나머지는 다 구형꾼 이온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화반응을 하면서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그지? 그 온도 변화가 어떻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중화점이 되는 거지. 자, 항상 언제 온도가 가장 높을 때 혹은 그래프가 꺾일 때가 중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자, 뭐라고 써있냐? 잘 보이지도 않아, 씨. 염산과 수아르트륨이 있는데, 자, 거기에 12, 4, 여기가 2, 4, 6, 8, 10 나와 있고요. 10, 8, 6, 4,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화점이니까 여기에서 염산과 수아나트륨이 부피가 얼마로 만나는 거야? 1대1로 만나고 있지.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도 그려주셨나 보네. 그지? 그래서 또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그지? 여기에 또 염산과 수산화트륨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지? 자, 이때 뭐가 여기가 6, 4, 2 요렇게 나와 있고,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디가? 여기가 중화점이 될 거고 그때 염산과 수화나트륨은 몇 대 몇? 2대 1로 부피가 2대 1로 만나서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럼 요 두 그래프의 이런 차이점, 부피비의 차이점은 왜 생기니? 라는 건 저쪽 얘기 지우고 볼게요. 이쪽 지워요? 지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이렇게 물 속에 이온이 있고, 이온이 있을 때, 그걸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같아져야 된다. 아까 했던 얘기지? 그럼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니? 양이온의 이온 가수 곱하기 개수. 그죠? 자, 마이너스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하니? 잠깐만. 내가 졸린가 보다. 이 얘기를 할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졸린가 보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 얘기 안 되겠지. 중화점 얘기 해야지. 자, 중화점. 자, 중화점은 다시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데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니? 산에서 뭐해? 자, 산에서 자, 얘 가수 곱하기 가수. 왜 계속 가수 생각이 나?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는 거고, 그지? 자,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염기에서 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게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농도는 뭐라 그랬어? 같은 부피에 들어가 있는 이온의 개수를 농도라고 한다 그랬지.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부피분의 이온의 개수로 계산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때 여기가 뭐 해야 된다고? 중화점에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같아지기 위해서 어디가? 자, 부피가 1대 1이면 농도도 1대 1이 되는 거고, 부피가 2대 1이면 농도는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양쪽의 값이 같아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 와서 자, 보시면 자, 누구? 야, 중화점에서 부피가 1대 1이지. 그러니까 얘네 농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1대 1이 된다는 거지. 근데 중화점에서 부피가 2대 1이니까 농도는 얼마 된다? 1대 2가 된다. 그지? 결론 뭐에서? 중화점에서 뭐하고? 부피하고 뭐하고? 농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 조금 보시면 되고, 자, 이쪽 얘기 지울게요. 이쪽 얘기 지웁시다. 지워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중화 반응 하면서 나타나는 이온 개수의 변화. 66페이지 왜? 없어? 자, 6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이온의 개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거의 그래프 얘기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고 했니? 자, 먼저 들어간 거, 비커 안에 먼저 들어가 있던 거, 나중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알자 이온, 요렇게 그려진다고 그랬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자, 이번엔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다가 염산을 집어넣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먼저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수산화 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는, 자, 수소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서 요렇게 그려질 거고, 염화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때 어디는 요 두 지점은 서로 같은 위치에 오도록 일치시키고, 그죠? 얘네들의 기울기는 어떻다? 다 같다. 그죠? 이렇게 그린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잘 알아두시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온이나 용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뭐 하는데, 그래프가 꺾이는데,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중화점이다.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그래서 누구도 수산화 이온도 0이 되는 거고, 수소 이온도 0이 되죠. 그럼 거기 위에 표에서 수소 이온도 0이 되고, 수산화 이온도 0이 되는 데가 어디야? 다죠, 다. 다가 그러니까 중성이지. 그러면, 자, 중화점에서 중성이 되니까 그 전에는 뭐야? 원래 염기성이었는데, 수나트륨 있었으니까, 염기성이었는데 중성이 안 됐으니까 염기성인 거고, 중화점을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산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찾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난이도 있는 게 이가 이온이 나오거나 이런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봐두시면 되고, 자, 4번. 자, 그래서 생활 속의 중화 반응. 자, 벌에 쏘였을 때 우리가 모기에 물리거나 이러면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렵잖아? 그 독성 물질이 있어서 그런데 그 독성 물질이 산성이에요. 그걸 중화 반응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수, 염기성이니까 비린내가 염기성입니다. 그 레몬을 뿌려준다든지, 그 위액에서 염산 나오죠? 위산이 산성이고요. 제산제를 먹습니다. 제산제가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가루, 거기서 얘기하는 석회가루가 뭐야? 탄산칼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탄산칼슘은 염기성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중화 반응으로 제거를 한다는 거죠. 됐나? 자, 여기까지. 그래서 뭐 굉장히 뭐 특별한 얘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치?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학 반응식 맞추는 거, 그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사과 학원 되는 거 예시를 잠깐만.